형님, 사실 서연이는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의 회사 후배 준호가 성호에게 보낸 이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가 키우겠다니 성호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의 불륜, 그리고 자신의 딸이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과연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윤성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연이의 첫 번째 생일, 바로 돌잔치 날이었거든요. 32살의 성호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돌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초대한 소담한 잔치였죠.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성호는 한복을 입은 딸을 안아 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를 보며 까르르 웃어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성호의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 수진이 화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 후배 하나 데려와도 될까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서연이 돌잔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좋죠. 하지만 성호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여보, 소개할게요. 우리 회사 후배 이준호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가 준호를 소개할 때의 표정,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성호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보다는 어떤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장모님인 김복순도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준호 씨 오셨네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정말 잘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장모님의 말에서 성호는 또 다른 이상함을 포착했어요. 마치 준호를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붓, 판사봉, 돈, 마이크, 청진기 등이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우리 서연이는 뭘 잡을까? 성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때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똑똑해 보여요. 아마 붓을 잡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성호는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우와, 의사가 되겠네요. 친지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때 준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영리해 보여요. 특히 이 눈매가. 준호는 서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을 흐렸어요. 성호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친밀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먼저 찍으려 할 때 장모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준호 씨도 함께 찍어요. 서연이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가족 사진인데.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가 서연이를 정말 아껴주시잖아요.
결국 준호도 사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성호는 느꼈어요. 수진과 준호가 은밀하게 시선을 주고받는 것을요. 그리고 준호가 서연이를 안고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치 진짜 아빠처럼 보였다는 사실을요.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수진 옆자리에 앉았고 둘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성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직장 상사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준호 씨는 언제부터 우리 수진이와 함께 일하셨나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준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여보. 성호는 이상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대답이 미묘하게 다른 것도 그렇고 수진이 왜 그렇게 서둘러 정정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더욱이 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준호가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준호의 말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서연이의 성장을 계속 지켜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봤던 준호의 행동들, 수진과 주고받은 시선들, 그리고 장모님까지 준호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성호는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성호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진 그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출산 후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호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출산 후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기가 준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때와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기저귀 갈아줄까요? 성호가 육아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의 거절이 반복되면서 성호는 점점 육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김복순의 태도도 비슷했어요. 성호야, 너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해. 애 키우는 건 여자가 더 잘하는 거야. 장모님의 이런 말에 성호는 할 말을 잃곤 했습니다. 자신도 서연이의 아빠인데 왜 육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성호가 일찍 퇴근해서 서연이와 놀아주려고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랑 놀자. 성호가 딸을 안아 올리려 할 때 수진이 급하게 말렸어요. 지금 막 재운 참이에요. 깨우면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이는 전혀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보고 웃으며 손을 뻗고 있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성호가 말하자 수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아세요? 육아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성호는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도 서연이의 아빠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나도 서연이 아빠예요. 함께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저귀라도 제대로 갈 줄 아세요? 분유 타는 법이라도 아세요?
수진의 날선 말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지만 수진이 계속 거절해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장모님도 수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성호야, 수진이 말이 맞아. 남자들은 이런 거 서툴러. 괜히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아빠인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던 성호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육아책이라도 읽을까요? 서연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럴 시간에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성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육아에는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찍 퇴근한 날, 집 앞에서 수진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둘은 서연이를 사이에 두고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서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성호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서연이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네.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준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성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닮아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호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그때 수진이 준호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간 성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찍 왔네요. 수진이 무심한 듯 말했지만 성호는 그 표정에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낮잠도 잘 자고요. 수진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준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수진이 그것을 숨기는 건지, 그리고 준호는 왜 그렇게 자주 집 근처에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면서 성호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는 분명히 자신을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눈썹이나 입모양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호는 준호의 얼굴도 떠올려 봤어요. 혹시 서연이가 준호와 닮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준호 씨가 자주 우리 집 근처에 와요? 수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지난번에 우연히 봤거든요. 성호의 말에 수진이 변명했어요. 아, 그때요? 회사 일로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성호는 그때 둘이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점점 멀리하고 장모님은 자신을 육아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그리고 준호라는 존재는 점점 더 자신의 가족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특히 준호와 관련된 일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수진이 외출한 사이 서연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호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수진이 켜놓고 간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더 이상 이 불안함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서연이의 생일로 입력했을 때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의 메신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대화 내용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오늘 남편이 또 서연이 돌봐주겠다고 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딸을 돌보려는 것을 답답하다고 표현한다니요. 준호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서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서연이를 키운다는 말에 성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내려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호가 서연이랑 놀아주려고 할 때마다 정말 불편해. 진짜 아빠가 따로 있는데. 수진이 보낸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성호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인가? 성호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너를 너무 닮은 것 같아.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완전 똑같아. 수진의 메시지에 준호가 답했어요. 그러게. 빨리 DNA 검사라도 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 DNA 검사라는 말에 성호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친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1년 넘게 키워온 딸이 혹시 자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준호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시기를 계산해 보니 서연이를 임신한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성호는 정말 둔해. 아직까지 눈치 못 채고 있어. 준호의 메시지에 수진이 답했어요. 다행이지.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성호는 자신이 바보처럼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장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도 준호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수진의 메시지에 성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의 답장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장모님이 워낙 현명하시니까.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들은 이미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는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년 넘게 자신이 살아온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로 여겨왔던 딸까지도 의심하게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성호는 생각했어요. 정말 서연이가 자신의 딸이 아닐까? 그동안 서연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특별한 유대감, 아빠를 보고 웃어주던 그 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준호와 수진이 성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호는 정말 순진해. 아직도 우리가 단순한 동료인 줄 알고 있어. 그러게. 가끔은 불쌍할 정도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그들의 대화를 보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호는 재빨리 노트북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이제 성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들렸어요. 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성호도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자신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성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척 연기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수진과 준호의 메시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평정심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성호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준호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성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아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내 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키워온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은 진짜였거든요. 아빠. 서연이가 자신을 보고 웃으며 걸어올 때 성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후 성호는 준호로부터 직접 문자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번호는 수진 누나한테 받았어요. 성호는 그 문자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하게도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보고 싶네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다는 표현에서 성호는 준호의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동료의 아이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성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낯을 많이 가려요. 조금 더 크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내 딸을 만나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답장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저도 서연이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연이에게 접근하려는 준호의 태도에 성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왔을 때 성호는 준호의 문자에 대해 언급했어요. 오늘 준호 씨한테 문자 받았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문자요? 서연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호의 말에 수진이 당황한 듯 답했어요. 아, 그래요? 준호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우연히 집 근처 공원을 지나가다가 수진과 준호, 그리고 서연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셋이서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놀고 있었어요.
준호가 서연이를 안고 높이 들어올리자 서연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성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준호가 서연이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네.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성호는 정말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숨어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봤어요. 준호와 수진, 서연이가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화목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서연이랑 어디 갔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거짓말을 했어요. 집 근처 마트 갔다 왔어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진실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또다시 수진과 준호의 대화를 엿보게 되었어요. 수진이 화장실에 가서 준호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진짜 가족 같더라.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도 그래. 빨리 성호와 이혼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좋겠어.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성호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이혼 얘기를 꺼낼 거야. 수진의 말에 준호가 답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내가 키우지.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에 성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이를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성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만약 서연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면 절대로 그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성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의심과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병원에 연락해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성호는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면서 성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자신의 딸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서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성호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했거든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였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후 성호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만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호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대담한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서연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직접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성호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 직접 오겠다니 이 정도면 정말 뻔뻔한 수준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성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서연이가 아직 낯가림이 심해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주 봐야 친해지죠. 그리고 저도 서연이가 정말 소중해서요. 준호의 이런 말에서 성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서연이를 단순한 동료의 아이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문자가 이어졌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서연이는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본 순간 성호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답장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형님도 눈치채셨을 텐데요. 서연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 성호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정말로 서연이의 친아버지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성호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모님 김복순이 준호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준호야 미안하다. 성호가 아직 눈치를 못 채서. 장모님의 말에 성호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는 정말 너를 빼닮았더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장모님의 이런 말에 성호는 정말 절망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지. 네, 어머니. 그럼 서연이도 정식으로 제 딸이 될 수 있고요. 성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장모님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위로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장모님이 실제로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성호는 정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내, 장모님, 그리고 준호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도를 넘은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사실 저와 수진 누나는 서연이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서연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하거든요. 준호의 이런 메시지에서 성호는 확신했어요. 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강하게 답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서연이의 아빠는 저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답장은 더욱 뻔뻔했어요. 형님도 마음 깊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서연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도발하는 준호를 보며 성호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성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성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를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99.9% 확률로 친부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와 수진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의사가 추가로 설명해 줬습니다. DNA 일치도가 매우 높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히 친부이십니다. 성호는 그 확인서를 받아들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와 수진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서연이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준호와 수진에게 제대로 된 응수를 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확인한 성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안도했지만 동시에 준호와 수진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새로운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아빠 딸이구나.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성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준호의 SNS를 확인해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본 것입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여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의 게시물을 자세히 보니 이 여자와의 관계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수진과 만나는 것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성호는 이때 깨달았어요. 준호가 단순히 수진과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만나고 있던 다른 기혼 여성에게도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나이가 서연이와 비슷했습니다. 성호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준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SNS와 다른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나를 닮은 것 같아. 빨리 DNA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를 보고 성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준호는 여러 여자와 동시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연이를 보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성호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성호는 이제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추가 불륜 사실과 함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호가 더 조사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만나고 있던 다른 기혼 여성의 남편이 이미 준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호는 먼저 그 기혼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도 성호와 마찬가지로 준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둘은 금세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준호라는 사람이 정말 여러 가정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네요. 그 남편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준호의 불륜 행적이 정말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여러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인간이네요. 상대방 남편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몇 명과 만나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호도 동의했어요. 제 딸을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제 딸이 맞더라고요. 둘은 공동으로 준호를 상대로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 준호의 실체를 알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가정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요? 성호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딸이 맞다는 검사 결과예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모두 알고 있어요. 성호의 말에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성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증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말에 수진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여자들이라니? 성호는 준호의 추가 불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호 씨는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자기 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수지는 그 증거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준호가 사실은 자신을 포함해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호가 냉정하게 물어봤을 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받아 있었거든요. 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안아올리며 속삭였어요. 우리 서연이는 정말 아빠 딸이구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준호가 직장 내에서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인사팀장님,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성호는 정중하게 말하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건넸어요. 준호와 수진의 대화 내용, SNS 증거, 그리고 다른 기혼 여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특히 규정이 엄격한 곳이어서 이런 일이 밝혀지면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의 상사들은 이 신고를 받고 매우 당황했어요. 수진은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하루 만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준호가 해고 통보를 받고 수진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수진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만나고 있던 다른 기혼 여성의 남편과 함께 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성호는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소송도 준비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수진의 불륜 증거, 그리고 장모님까지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는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성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분명히 제 친딸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판사 앞에서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 성호의 모습은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저희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성호의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성호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준호의 대화 내용, 준호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김복순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호 편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호가 서연이의 진짜 아버지가 맞아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불륜 행위가 증명되었으므로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부 인정합니다. 성호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서연이는 원래부터 제 딸이었고 앞으로도 제 딸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양육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면접교섭권마저 제한받게 되었어요. 불륜 행위와 거짓 주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성호가 유리한 조건을 받았어요. 수진의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혼 여성의 남편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준호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성호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을 때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법원은 성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준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에요. 불륜 행위가 명백히 증명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당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네요. 성호는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서연이, 이제 아빠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장모님이 성호에게 다가와서 사죄했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했다. 내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성호는 장모님을 용서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진실을 인정하고 자신 편에 서주었으니까요. 앞으로 서연이 할머니로서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성호는 서연이를 재우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냈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서연이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혼과 양육권 소송이 모두 끝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성호와 서연이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둘만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장모님 김복수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서연이를 돌봐주며 성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서연이가 방긋 웃으며 장모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호는 흐뭇해했어요. 이제 3살이 된 서연이는 말도 제법 잘하고 아빠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네. 장모님이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성호는 회사에서도 승진을 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성호 팀장,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호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성호는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어요. 수진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다른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성호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성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연이 보러 왔어? 응. 잠깐만 봐도 될까? 서연이는 엄마를 보더니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누구예요? 서연이의 말에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는 아줌마야. 우리 가자. 성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나를 모른다고 하네. 당연하지. 너를 기억할 리가 없잖아. 성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아빠와만 살고 있었고 수진과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던 장모님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거야. 성우와 서연이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게 맞아. 장모님의 말에 수진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준호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어요. 준호는 해고당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기혼 여성들과의 불륜까지 모두 밝혀지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어요. 자업자득이죠. 성호는 준호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시원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성호가 다니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성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30살의 김미나는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호 팀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성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성호가 솔직하게 말하자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가 있으시구나. 더 좋네요.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성호는 미나를 서연이에게 소개했어요. 서연아, 아빠 친구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낯가림을 했지만 미나의 따뜻한 마음씨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모 좋아요. 서연이가 미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성호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성호는 서연이와 함께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을 보니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던 그 표정이 지금 보니 너무나 어색했어요. 아빠, 이때 얼굴 안 행복해 보여. 서연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 성우가 물어보자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진짜 웃고 있어 행복해 보여. 성우는 새로운 사진을 찍었어요. 미나와 서연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웃음이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미나가 사진을 보며 말했을 때 성호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빠가 잘하시는 거죠.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면서 성호는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많이 행복해. 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서연이가 아빠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아빠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 성호는 거실로 나와서 벽에 걸린 2장의 사진을 봤어요.
하나는 예전 돌잔치 때의 억지 웃음이 담긴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진짜 행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성호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서연이랑 팀장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 문자를 보며 성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서연이와 미나와 함께 진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물 주세요. 응, 우리 서연이. 성호가 서연이에게 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응, 나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서연이의 순수한 대답에 성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성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